책을 잡는다는 것, 그리고 그 한 권의 책으로 선택된다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내서 내방가사 이야기를 들으러 여기까지 와주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고요.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권숙희고요.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기는 경북 안동. 도산서원이 건너다 보이는 아주 가까운 그곳에서 태어나서 원천동에 태어났으니까 바로 태계 선생을 앞마당이죠. 거기서 태어나서 한 9살까지 살고 안동 댐이 생기면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주 포항 쪽으로 거기가 어디냐면 기계라고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 제가 살던 동네는 한들이라는 장마 마을인데 그래서 제가 태코로 한들대기라고 태코를 씁니다. 그냥 제가 지어서 씁니다. 저는 태코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태코가 자꾸 사라지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제가 태코를 쓰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인성 예절 지도사입니다. 왜 인성 예절 지도사라는 걸 제일 먼저 소개하냐 하면요. 요즘 인성이 바닥에 떨어졌다, 예절이 없어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가지고 있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단한 시인이면서 내방가사 문화회장이지만 대구의 여성가각회 내방가사 공부방이라는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생겼는데요. 이게 잘 되겠나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한국일보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작년까지 한 2년 동안 희망봉 광장이라는 인문학지에 기사를 좀 썼습니다. 그리고 또 제 작품도 좀 실었고 내방가사 작품을요. 그래서 제가 쓴 기사는 모두 다 내방가사에 관한 기사입니다. 내방가사를 알리기 위한 그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고 작년에 연변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윤동주 시비를 세우는데 거기서 제가 제막 경축가를 써서 읽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은지사 추모가를 작년에 써서 읽었는데요. 허은지사는 안동에 있는 임청가 아시죠? 고성희 씨. 그 임청가를 우리 독립운동의 산실이라고 하죠. 그 임청각의 남자들이 다 독립운동을 하셨지만 여자들이 독립운동을 했는 것은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방가사로 그걸 알 수 있고 그래서 허은지사는 작년에 독립훈장 애독장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서 내방가사라는 밴드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3년 동안 제 나름대로 열심히 내방가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좀 한계가 있어서 올해는 페이스북을 했는데 페이스북을 하다가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과 이렇게 알게 되고 또 내방가사를 더 많이 알리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전 여름에 2달 동안 김광석길을 이렇게 다니면서 매일 다니면서 5명이 같이 김광석길에 미치다라는 포토 에세이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다지 잘난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래서 그 김광석길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약간의 김광석길의 짧은 가사를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방가사를 어떻게 읽는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광석길과 여보시오 번님 내들이네 말씀 들어보소 집 나서면 길 만나고 길을 가야 만나네 이리저리 사통 발달 길 없는 곳 어디며 사방팔방 어딘들 길 없이야 어찌가리 많고 많은 길 중에도 인연 닿는 길이 있어
후길가를 읽으면 김광석길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좋아하시고요. 어느 날은 제가 친구들과 놀고 그 후기를 SNS에 올렸는데 그게 화전가였습니다. 6년 전이었죠. 여고 동창생들하고 놀고 그 화전가를 썼는데 거기 동창생들의 이름과 특징을 적었더니만 동창생들이 다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그 글에 올라온다는 것. 그리고 도대체 이런 글은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읽던 글이었습니다. 저도 30년 이상 그 글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그렇게 가사를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알고 보면 조기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내방가사는 무엇인가에 관해서 내방가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방가사는 알록을 중심으로 한 영남 지방 반가의 여인들이 쓰고 읽던 글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인들이 이 내방가사를 썼을까요? 그리고 조선 말기부터 현재까지 다시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왕성하게 한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제가 내방가사를 하는 최연소자입니다. 이 나이에 최연소자라는 말을 듣고 누군가는 커피를 쏟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는 최연장자였거든요. 그만큼 내방가사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하고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언젠가 돌아가시지요. 제가 알고 있던 분들도 벌써 몇 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내방가사를 그래서 알려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 같은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방가사는 작자가 있고 만약에 내가 창작을 할 수가 없다면 좋은 가사가 있다면 필사를 해가지고 또 가서 읽고 전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읽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작자가 읽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읽기도 하고요. 또 특히 내방가사는 듣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쓰는 사람,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이렇게 여러 사람이 듣는 사람도 다수일 수가 있죠. 여러 사람이 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여인들이 너무나도 많았지요. 어디서 뭐 자녀들이 밖에 나와서 편지를 보내와도 그걸 읽지 못해서 들고 가서 대신 읽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편지를 쓸 일이 있는데 내가 직접 쓰지 못하니까 좀 써달라고 또 들고 오신 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그런 글을 당연히 나누는 걸로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내방가사는 한글로 써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한글로 썼을까요? 여인들이 글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한문을 배우기는 너무나도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주로 한글로 썼고요. 그리고 두루마리에다 썼습니다. 두루마리는 책보다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종이에 써서 말아버리면 두루마리가 됩니다. 남자들이야 책을 만들기가 쉬웠겠지만 여자들은 이 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리고 내방가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사조의 운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조의 운율은 우리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가라앉혀주지요. 우리가 어릴 때 할머니들이 우리를 재울 때 어떻게 재웠습니까? 가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밤새도록 불러도 됩니다. 같은 가락으로 어떻게든 내용은 다시 이제 붙여가지고 그렇게 부른 우리나라 자장가는 세계 자장가 대회에서 아기를 재우는데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잠을 잘 부르는 자장가죠. 그리고 우리가 태아로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의 심장 소리가 4분의 4박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장 소리를 그리워하고 사사조의 운율에 익숙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해오는 내방가사는 6천여 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드러난 것이고요. 사실은 10,000편, 20,000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있는가 한번 알아보게 하겠습니다. 내방가사를 내용별로 분류했을 때, 크게 분류했을 때 이렇지만 물론 이 속에 들어가지 않는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개녀가가 있습니다. 개녀가는 딸을 교육시킬 목적으로 쓴 가사지요. 특히 이제 또 딸이 시집가기 전에 이렇게 두 마리를 써가지고 딸에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개녀가가 내방가사의 가장 주된 목적으로 많이 쓰였고요. 그리고 도덕가가 있습니다. 도덕가는 뭐 삼감오륜을 바탕으로 한 그런 도덕교육을 시키기 위한 도덕가가 있고요. 도덕가 중에는 뭐 오륜가, 부무유신가 뭐 등등 그 비슷한 이름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덕가 또한 쓰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쓰여져 있고요. 다음으로 회고가가 있습니다. 이 회고가는 요즘 어른들이 다 연세가 드시면 자서전을 한 편 정도 남기고 싶어 하시죠. 그런 것처럼 내방가사를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면 당신의 일생을 한 편의 내방가사로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쭉 써놓으면 아들이나 손자가 우리 할머니 이야기를 또 읽어보고 듣고 굉장히 좋아하겠죠. 네. 그리고 또 화전가가 있습니다. 이 화전가는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비행가가 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비행기를 타고 해외든 국내든 얼마든지 여행을 손쉽게 다니지만 옛날에는 자기 마을을 벗어나서 여자가 여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죠. 어떤 경우에는 친정도 20년 만에 갔다는 이런 가사도 있고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태어난 고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던 여인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가 타지로 나가서 여행을 했다거나 다른 사람이 쓴 비행가를 읽으면 좀 특별하게 다가오겠죠. 그 다음에 세덕가가 있습니다. 세덕가는 특히 영남지방에서는 자기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죠. 더군다나 특별한 가문들, 우리 조상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가문들에서는 이 세덕가를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의성김 씨, 진성인 씨, 다 있습니다. 저희 가문에도 그런 세덕가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어떻게 훌륭한 일을 하셨고, 어떻게 살아오셨고, 앞으로 우리 아들, 딸, 손자들은 사실은 제가 경우가 많습니다. 자손 대대로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가사로 접하는 종교 경전은 부모 은중가입니다. 우리 5월달 되면 행사에 늘 부모 은중가를 단체로 읽곤 합니다. 그거 다 불경에서 왔죠. 불경은 대부분이 소리내서 읽기 때문에 사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천주가사가 있습니다. 천주교가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 선교의 목적으로 가사조로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죠. 이 가사조는 읽기도 좋고 기억하기도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동화가사가 있습니다. 조선말 굉장히 나라가 어지럽고 또 백성이 살기 힘들 때 경주에서 손최재우 선생님이 인간이 곧 하늘이다 이런 사상으로 이제 종합을 펼치면서 반상의 이제 이 거리를 좁히고 서로 맞절을 하고 그때는 양방과 쌍놈이 맞절을 하고 보고 서로 화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조차도 굉장히 슈팅한 일이었죠. 그런 종교 경전이 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편지글이 있습니다. 편지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상적으로 소식을 주고받는 편지글이 있고요. 또 자녀들이 결혼할 때 서로 이제 어른들끼리 혼주들끼리 주고받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사등지라고 하지요.
옛날에는 또 결혼 또한 요즘도 마찬가지 강남에서는 강남에서끼리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옛날에는 또 양반은 양반들끼리 결혼을 했고 알고 보면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가들끼리 이렇게 또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신부가 신행을 하게 되면 혼수집 중에 가장 관심을 끄는 혼수는 사돈집입니다. 사돈집을 먼저 꺼내서 서로 읽어보고 서로 듣고 하면서 그러면 내가 쓰지는 못해도 듣기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명창이라고 하듯이 이 글이 정말 잘 쓰여졌구나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 집이 정말 어떤 집이다 이렇게 그 사돈집 한편으로 그 집안을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사돈집을 받으면 당신도 또 답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만약에 사돈집을 쓸 능력이 안 되면 남한테 가서라도 글을 빌려서라도 써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답장을 받을 수 없는 편지도 있습니다. 그 편지는 어떤 건가 하면 제문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도 이 제문 읽는 거는 굉장히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자, 어린이 돌아가시면 옛날에는 3년상을 치르셨죠. 그럼 초상 다음에 또 소상 대상 이렇게 치를 때 지인이나 친척들이 제문을 지어와서 같이 읽으면서 또 제문까지 준비해와서 기정을 드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돌아가신 분에 관해서도 쓰고 그분과 나의 관계에 관해서도 쓰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펑펑 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제문을 읽으면서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제문이 많은 집은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제문이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내 서러운 이야기를 그 제문에 실어서 다 같이 하고 울고 사실은 눈물은 우리를 정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도 좋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글이기도 하죠. 제문은. 아까 허선어리는 뒤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언제부터 그걸 봤는지 잘 기억은 없는데 거기 오면 꼭 이렇게 화선을 붙여서 애들하고 같이 먹고 꽃을 보면 꼭 이렇게 꽃놀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화선놀이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화선놀이를 제가 어릴 때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으로 인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전에는 제가 이제 교육하던 인성예절원에서 그 원장님이 화전놀이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화전가가 없는 화전놀이는 할 수가 없다. 안고 빠진 빵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데 저를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화전놀이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화전놀이의 유래를 이제 살펴보면은 삼국유사에 맨 먼저 화전놀이가 나옵니다. 그 삼국유사에 보면 김유신의 여동생들이 제매복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춤추고 노래하며 놀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기록으로는 가장 오래된 화전놀이고요. 그리고 이 화전놀이는 집안에만 갇혀있던 여인들이 1년 중에 딱 하루 허가받고 외출하는 날이었습니다. 화전놀이 하는 날은요. 그래서 화전놀이 하는 날은 남자들도 알게 모르게 이제 도와주기도 합니다. 특히나 아내를 많이 생각하는 남자들은 문자력이 있다면 아내에게 대신 화장가를 지어서 슬쩍이 지어 보내주면 아내가 그날 굉장히 어깨가 으쓱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근친길이 으뜸이요 화전길이 거금이라 이런 말이 화전가에 들어 나오는데요. 그만큼 친정이 너무 가고 싶었고 친정을 못 가게 되면 하다못해 화전놀이라도 하고 싶다는 얘기였죠. 한 번은 화전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제비가 오는 3월 30날 진달래꽃이 피고 하면 경치 좋은 곳에 나가서 그렇게 화전놀이를 하고 놀았는데요. 이 화전놀이는 전국 어디에서나 다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영남지방의 화전놀이가 다른 지방과 다른 이유는 화전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방 가서 화전가를 지어서 읽으면서
즐겼던 게 영남지방의 파전놀이입니다. 몇 해 전에 이제 여수 MBC에서 안동에 사는 파전놀이를 와서 구경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은 파전놀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글을 써서 읽고 즐기는 이렇게 품격 높은 파전놀이는 처음 봤다면서 이런 파전놀이는 단지 영남지방뿐입니다. 특히 영남지방 중에서도 이제 안동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혼맥이 닿는 곳, 그 범위 내에서 있었죠. 이거 화전놀이가 끝나고 이렇게 춤추며 놀았습니다. 이런 놀이마당이 우리는 옛날에는 있었는데 정말 이제 없어졌죠. 근데 이렇게 하루 흥을 풀고 논다는 건 정말 재밌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방가사의 작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내방가사의 토시로는 주로 교원가를 쓴 헌안서원의 교원가를 내방가사의 토시로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는 선조때죠. 그 전에 이제 권씨 부인이라고 선방가를 쓴 적이 있는데 이분은 영암 이현도 선생님의 어머니이십니다. 권씨 부인이라고. 근데 이분이 쓴 가사는 너무 아직 짧아서 내방가사라고 할 정도가 안 돼서 보통 헌안서원의 교원가를 가사의 표시로 봅니다. 그리고 제대로 그러고 한참 동안 내방가사가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전란을 겪고 또 뭐 이런 걸로 그런지 그로부터 18세기 초 17세기 말 이때 와가지고 이제 제대로 내방가사가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이 이 쌍벽가입니다. 쌍벽가는 정조 때 일인데요. 연한희 씨가 썼습니다. 연한희 씨는 풍산에 있는 유시댁으로 시집간 부인인데요.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큰집 조카가 동시에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이 기쁜 일을 가사로 써서 이렇게 전한 노래입니다. 그때 이제 정조 임금은 서예 선생님의 제사를 지낼 지금까지 이제 마련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재물에 관한 이야기나 이렇게 썼는데 굉장히 문장이 수려하고 좋은 가사라고 지금 그리고 또 이렇게 작자가 알려진 가사로 상당히 오래된 가사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요. 김우랑 여사 그리고 남씨 부인 허은 선생님 이씨 부인 이 네 분은 인천각의 여인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조애영 여사, 조남희 선생님, 권남희 선생님 등등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은 다 돌아가신 분입니다. 물론 많이 있는데 저는 제가 아는 분에 한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애영 선생님은 청록하신 조지훈 선생님의 부모가 되십니다. 이분은 이 집안 일찍이 개화를 해서 딸을 서울로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혜영 선생님이 1970년대에 시조도 많이 쓰고 하셨는데 70년대 이때 이분이 환각을 맞으시면서 그 은촌이라는 호를 가지고 계시는데 은촌 가사집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여성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그리고 자제분들도 잘 기르셨고요. 그래서 이분이 거의 90이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2002년도인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조남희 선생님은 한양교시인데 굉장히 이분이 좋은 가사를 많이 쓰시고 읽으시고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또 사실 많이 알려졌습니다. 안동 내방가사 전승 보존회 회장 되시는 이선자 선생님의 친정 모친이십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안동 내방가사를 구경하러 갔을 때 이분이 그 청계천가를 서울에서 청계천 이게 이제 정비한 이야기를 당신이 쓴 가사는 거의 다 외워버립니다. 옛날 어른들은 어찌 그리 기억력이 좋은지 그 긴 가사를 다 외웁니다. 90이 넘으셨는데 그때도 외우시더라고요. 그
권순주 선생님이랑 숙제관이지요. 숙제관. 원남이 선생님이 고모가 되시고 종고모가 되시고 이분이 이제 진료가 되시는데 두 분이 연세도 똑같아가지고 굉장히 사이좋게 다니시면서 가사를 공부하고 하셨는데 이 권남이 선생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권순주 선생님도 그만 병을 얻으셔가지고 요즘은 출입을 많이 못 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전화드리고 이런 행사가 있으면 제가 행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이런 걸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보고를 드리고요. 그분은 굉장히 심적으로 내방 가사를 많이 이렇게 응원을 하시고 계십니다.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지만요. 그리고 이휘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이휘 선생님은 서울에 계십니다. 고향이 영천인데 굉장히 많은 가사를 남기셨습니다. 이휘 선생님 지금 30권짜리 가사집을 이제 6회 가사집을 묶으셨는데요. 오침 만들곡으로.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일생 동안 가사만 하신 줄 알았는데 작년에 가서 알아보니까 환갑 지나고 난 다음부터 가사를 쓰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은 작품을 남겼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만약에 건강하게 산다면 얼마든지 많은 글을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권순자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권순자 선생님은 바로 여기 계십니다. 잠시 뒤에 현대로가 그리고 유복혜 선생님은 청도에 계시면서 내방가사에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작년에 내방가사 경상대회에서 창작부문 최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정신, 김진영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내방가사를 여자들만 썼느냐? 그게 아닙니다. 남자들도 내방가사를 썼습니다. 여성을 위해서 쓴 것도 있고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쓴 것도 있고 그래서 여자들을 위해서 썼는데 조정신이라는 분이 쓴 것은 조선 말기에 도산서원에 한번 왔습니다. 그때 이제 임금님이 예관을 보내서 도산서원에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제사를 지냈는데 그 광경을 와서 보고 한 편의 가사로 남겼는데 그 가사가 도산별곡으로서 이 가사를 좀 내방 가사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 도산별곡을 줄줄 외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안동에는 어릴 때부터 하신 분들이 많아서요. 그리고 이 김진영이라는 분은 철종대의 분이신데 50이 넘어서 등반을 해가지고 이제 조정에 나갔습니다. 조정에 나가서 이제 뜻을 했는데 홍문관 교리직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문장은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뭐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상소를 올리다가 반대파에 도로 밀려가지고 이제 누명을 쓰고 북쪽으로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더운 날 6월달, 음력 6월달이니까 7월이죠. 그때 이제 유배를 가면서 유배를 가는데 돌아오기는 이슬이 서리가 내리고 국화꽃이 피는 겨울이 다 돼가는데 이제 추운 계절에 돌아옵니다. 한 서너 달 걸렸겠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다니던 유배에 갔던 그 모든 이제 이야기를 한 편의 가사로 남겼습니다. 그 가사 제목은 부천가이고요. 그리고 그 많은 내방가사 중에 대부분의 작품들은 작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자가 누군지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주 교육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스스로 자기가 썼다는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재밌다거나 좀 남녀 상여짓하거나 뭐 그런 내용 같으면 스스로가 감추고 또 이런 내용은 굉장히 인기는 있겠죠. 이분이 은촌 조예영 선생님이시고요. 자, 이분이 권순주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릴 겁니다. 내방가사 한 편의 힘. 근데 내방가사가 뭔지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에는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만큼 미리 관심이 있어서 오셨고 한데 안동에 가면 60 넘은 사람을 길에서 딱 잡고 내방가사에 관해서 아느냐고 물으면 대부분이 압니다. 근데 젊은 사람은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대구에 같으면 또 이렇게 연세 드신
다 잘잘잘잘 다 꿰고 서양 문인들 다 외우는데 내방가사에 관해서는 아예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이죠. 자, 이 내방가사 한 편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자, 이 해도교보사와 배상은 임청각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임청각의 정부 해도교보사는 김우락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김우락 선생님은 의성김씨로서 친정도 모두 독립운동가들이시고 또 시집 보니까 석주 이상용 선생님의 부인이니까 또 여기서도 또 다 독립운동을 하시죠. 그래서 당신이 석주 선생을 따라서 서간도까지 가는 그 과정을 모두 썼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가사를 상당히 여러 편 남기셨어요. 그리고 또 이 회상이라는 이거는 김우락 선생님의 손부 되시는 그 아랫대 이 허은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허은 선생님 친정 또한 구미 임은동 왕산 허윌 선생님, 그쪽이 친정입니다. 그리고 보면 독립운동 하신 분들 모두 그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혼맥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내방가사 이분은 여러 편 남기셨고 이분은 한 편을 남기셨는데 이분은 작년 광복절에 임청각에는 가보면 그 높은 벽에 이제 국민훈장이 쭉 걸려 있습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9장이 걸려 있었죠. 그런데 이 허은 선생님이 작년에는 그 국민훈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이렇게 기록이 있어서 받았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 독립운동가들을 따라가서 독립운동 총칼 들고 싸우는 것만 운동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뒷바라지하고 밥 해먹이고 옷 입히고 모든 바라지를 다 하고 정말 여기서 살 때는 이분이나 그렇게 고생하신 분이 아닙니다. 뭐 임청각 어마어마한 부자였지요. 종이 3,400명 되는 집인데 뭐 고생을 하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는 이 김우락 선생님은 거기서 밥하는 법부터 배우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 이게 이제 농토를 개척해가지고 쌀도 만들고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쌀 농사를 아직 지을 줄 몰랐습니다. 우리 조선 백성들이 다 그때 피난 가듯이 이렇게 가가지고 개간을 해가지고 쌀 농사를 지어서 그때부터 중국 사람들도 쌀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도교보사를 쓰신 김우락 선생님은 올해 3.1절에 또 애족장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임청각에는 지금 11분의 그 훈장이 걸려 있는데 뒤에 2분은 여성입니다. 이분만큼 또 독립운동을 하신 분 많이 계시지요. 여성분들 물론 목숨을 바쳐서 하신 분 아주 많지만 기록이 없어서 그렇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글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훈장까지 받으셨고요. 그리고 댄동어미 화전가라고 이게 한 분인데 이 댄동어미 화전가는 작자 미상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너무 재밌는 소설 같은 액자 소설 형식의 글인데 읽어보면 요즘 소설 뺨십니다. 사람 이름입니까? 예. 댄동이란 말은 옛날에 화상 입어서 불에 댄 아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댄동어미가 그 영주를 이제 무대로 하는데요. 시집을 갔는데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첫 번째 남편이 아주 사이좋게 지냈는데 일단 뭐 이렇게 이방인가 이 정도 돼가지고 먹고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정도가 됐는데 친정 와서 그네 타다가 남편이 그네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집에서도 친정에서도 보니까 아직 너무 어리니까 정말 시집을 좀 보내고 싶어서 이제 시댁에서 친정으로 보냈는데 그 다음에 또 뭐 어쩌다 보니까 또 시집을 갔어요. 갔는데 거기도 또 먹고 살만한 집이었습니다. 돈도 있고. 그래서 뭐 일수머리 하면서 잘 살았는데 이자만 받고 살아도 되는데 전염병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뭐 돈 줄 사람 받을 사람 다 죽어버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뭐 자기도 아무것도
사람은 빈손으로 고향을 뜰 수밖에 없었어요. 다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또 울산까지 가가지고 또 뭐 이 옹기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비가 와가지고 이 남편이 그냥 산사태로 그냥 다 쓸려다 죽어버리고 또 혼자 남았어요. 옛날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렇게 개가를 하고 또 한다는 게 사실은 거의 일반인들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뭐 어차피 3번이나 갔으니까 한 번 또 누가 또 자꾸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어요. 또 갔는데 이제 엿장사한테 갔어요. 엿장사한테 가가지고 무슨 영화제를 지낸다고 이제 엿을 많이 주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엿이 펄펄 끓는데 이제 너무 사니까 재미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들을 하나 낳았거든요. 평생 동안은 자기는 자식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들까지 하나 낳았는데다가 장사도 잘 되고 해가지고 이제 온갖 엿을 꽂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불이 너무 세가지고 불이 나버린 거예요. 엿이 이제 끓어 넘쳐가지고 집은 타버리고 애는 화상을 입고 남편은 집에 이제 애 구하러 갔다가 죽어버리고 그래서 자기는 결국 이 불에 댄 아이 하나를 얻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 그 이야기가 보면 푸고 절절히 정말 요즘 말로 우픈 이야기죠. 웃기고는 슬픈 너무나도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노미 화전가 한 편을 영주에서는 마당놀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이 마당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결국 동성로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 구경을 갔는데 풀로 하지는 않고 자 핵심만 조금씩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걸 많이 보고 싶었는데 5가지는 못 보고 그렇게 살짝 맛만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북청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김진영 선생님이 유배 가면서 썼는 이거죠. 유배 가사죠. 이분이 뭐 한문을 몰라서 이렇게 한글을 썼겠습니까? 여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글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문이 워낙에 뛰어나니까 그 북쪽에 있는 사또나 이렇게 뭐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해석을 굉장히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명을 썼다는 걸 이제 알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기생도 갖다 대주고 하니까 안 한다 하면서 이랬는데도 계속 갖다 기생을 대주고 그쪽 선비들이 자꾸 옵니다. 영남의 선비가 그때는 가장 알아주는 선비였어요. 그래서 막 선비들이 60명이나 줄을 지었는데 때로 매일 몰려오니까 계속 이제 글방이 차려지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제 금강산에 버금가는 칠보산이라는 게 또 북쪽에 어디 있답니다. 그래서 칠보산 여행을 가는데 선비들이 60명이 줄을 서고 그래 갔던 걸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리고 뒤에 보면 그쪽 사또가 또 기생을 둘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생하고 약간 이제 썸씽이 있었는데 올 때는 결국에 이제 버리고 옵니다. 그 기생은 많이 또 안타까워하지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써가지고 이분이 이 북청가 맨 끝에는 뭐라고 적었냐면 여자들이 만약에 이 글을 보고 너무나도 억울하거든.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 그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자도 이제 여자가 좀 더 억울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한양가가 있습니다. 한양가는 우리가 일제 때 우리 역사 공부를 못하게 했죠. 그리고 출판이 마음대로 안 됐죠. 그런데 이제 한양가는 두루마리로 안방에서 안방으로 여자들끼리 전하니까 뭐 일경이 아무리 무서워도 그거까지는 다 간섭을 못했겠죠. 한양가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한양가는 이렇게 두루마리 하나로 이만큼의 양이 됩니다. 이 책 한 권의 분량입니다. 이것을 이 모임당 선생님이 두루마리로 써보니까 54m인가 그렇게 나와서 들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도산별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든지 다 한 번씩 읽는 그런 가사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김우락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각의 그 종부 석주 이상용 선생의 부인이 계시는 김우락 선생님은 해도 교고사 조선별서 정화가 부흥가 망가 뭐 여러 편을 쓰셨습니다.
자기 형제들, 여자 형제들에게 쓴 편지고요. 조선별서는 하회마을로 시집 보낸 자기 손녀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때 이제 만주로 망명을 가면서 이 손녀는 데리고 갈 수가 없었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당신 딸하고 손녀하고 이렇게 동갑이었어요. 거의 같은 해에 같은 시기에 결혼을 시켜서 딸하고 사위는 결국에 이제 만주까지 갔는데 이 하회 이 통산 유씨댁에 갔는 그러니까 이씨 부인한테는 이씨 부인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 손녀지만 시집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손녀를 그리는 마음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게 조선별서고요. 그래서 이 이씨 부인이 그 할머니 편지를 받고 답사친가라는 또 가사를 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 많은 편지 내용을 보면 그 시절에 여자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가 이제 대충 드러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정화가가 있습니다. 정화가는 남씨 부인의 정화답가와 이제 이게 먼저 보낸 편지고 요거는 답심입니다. 남씨 부인은 김우락 선생님 친정 동생 댁입니다. 그런데 나이는 김우락 선생님보다가 한두 살 더 많습니다. 근데 40년을 이제 같이 지냈으니까 얼마나 지냈겠습니까? 뭐 옛날에 친정 식구를 친하게 지낼 수가 없고 이제 그런데 신의 얽혀가 아니지만 40년을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지냈는데 이 남씨 부인 또한 그러니까 친정 식구들도 다 독립운동하러 만주에 갔으니까 이분도 만주에 갔습니다. 만주에 갔는데 이제 그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오랜만에 이제 같이 만났습니다. 친정에 가서 친정 동생들을 만나서 같이 잘 놀고 정화가를 써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헤어진 다음에 보냈는데 그러니까 남씨 부인은 또 정화답가를 써서 이제 보내고 이런 내용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허은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던 김우락 선생님의 손부 되시는 허은 선생님은 회상이라는 긴 가사를 썼고 또 당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구술로 해가지고 또 한편의 그 구술 자료집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임청각의 여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김씨 부인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은 의성 김씨인데 안동 가일 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안동 권씨 집성촌입니다. 그래 이 김씨 부인이 가일 마을에서 살다가 독립운동을 하러 가는 가족들을 따라가면서 그 심정을 쓴 가사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이 또한 만주 망명 가사고 그 이후에 이 가일 마을은 독립운동을 하다 완전히 폭삭 망해버린 마을입니다. 그 뒤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숨도 못 쉬고 살고 하다 안 돼서 월북한 사람들도 많고 지금 이제 그 이야기들이 자꾸 발굴이 됩니다. 원오설 철관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동네고요. 그리고 한양가는 이렇게 법률을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한 그런 내용이고요. 이 미니 가사를 한 편 써가지고 읽었습니다. 이걸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다른 것 때문에 이건 읽지 못했습니다. 그럼 내방가사의 현 주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방가사는 안동에 전국 내방가사 전승보존회라고 있습니다. 이 전국 내방가사 전승보존회는 23년 전에 이선자 선생님이 만들었는데요. 어느 날 노인들을 한참 모시고 놀러를 가면서 이제 다 놀러 가면 관광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라고 마이크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노래를 안 부르고 가사를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가사를 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리고 당신의 친정 모친이 아까 그 조나미 선생님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당신 친정에서 듣던 거랑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 내방가사 전승보존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23년 동안 끌고 오신 분입니다. 내방가사 살려내신 분이죠.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내방가사 책이 한 권씩 나옵니다. 대회를 하고 나면
네, 저도 여기 이제 몇 편이 실린 게 있고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고향에만 살지 않지요. 안동이 고향이면서 대구에 나와서 혹은 대구로 시집 와서 뭐 이래서 가사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계십니다. 그분들은 유림단체의 여성 회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에는 박약회라는 큰 유림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성 박약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몇 분이 가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내방 가사를 하는 걸 알고 서로 너무 반가웠죠. 우리가 만나서. 그래서 이제 가사 공부방을 한번 운영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가사 공부방을 이제 작년 9월에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설마 잘 되겠나, 하다 안 되면 둘이라도 앉아서 읽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요즘은 한 17명 정도 이렇게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어른들이 굉장히 열심히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 멀리 안동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안동에 계시는 예, 알겠습니다. 안동에서도 오고 울산에서도 오고 뭐 촌에서도 오고 지금 이렇게 다 오셨어요. 이만큼 다 이제 굉장히 열심히십니다. 그래서 제가 잘나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응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지경까지 지금 밀려와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방가사의 가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방가사는 세계 유일의 여성 문학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여성만을 위한 문학은 없습니다. 오로지 내방가사 한 가지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글 변천사의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역사 자료도 있지요. 그리고 규방 문화를 엿보는 상이고 요즘은 내방가사가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돼야 한다고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봄에 이렇게 화전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부모 운동가를 단체로 읽었습니다. 옥골에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전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내방가사를 하는 최연소자로서 다음 세대에게 이걸 물려줘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방가사를 제대로 하시는 분이 산별곡을 이렇게 낭송하시는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모임당 권순자 선생님이라고 취미도 공부고 특기도 공부인 분입니다. 근데 옛날에 집에서 마음껏 공부를 안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혼자 독학으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역사책을 굉장히 긴 역사책을 이 조선왕조 회고록은 조선왕조 회고록 그걸 이제 읽고 쓰신 것이고 추려놓은 것이고 이 근역대강록은 우리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전부 다 가사체로 쓰신 분입니다. 이런 대단한 분이 도산별곡을 한번 암송하시는 걸 들어보시겠습니다. 손자라고 합니다. 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젊은 친구가 나를 자꾸 끌고 다니면서 딴 거는 모르고 제가 여자로 태어나다 볼게로 여자는 우리 시대는 뭐 나라 소리도 안 했는데 딸을 낳아놓고 그런 남자 여자 차별을 하더라고요. 아니 딸을 낳았겠으니까 자기네가 낳아놓고 차별을 왜 하는 거야? 아니 먹는 데서 교육까지 차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는 안 가르치죠. 하도 남동생들 공부하는데 거의 한이 돼가지고 또 깨놈으로 이래 먹었어. 그래 저희 친정이 안동건가 집인데 우리 친정 성국께서 39살에 우리 어머니가 하전을 가는데 뒷산에 그 하전을 가는 예천 남천이라는데 그 우영봉이라는 큰 절이 있어요. 그 가는데 그래 우리 아버지가 하전가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전 가지고 또 우리 사동숙 한 분이 또 글을 잘하셔. 그분이 또 하전 가지고 우리 사동숙은 내 9살 때 하전가를 짓고 우리 아버지는 내 10살 때 하전가를 지신다고. 그러니까
그 두 분은 하던가를 제가 계속 봤어요. 계속 보고. 어디 가서 걸어보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이 우리 거리니까 우리 아버지 거리니까 내가 해주고 그걸 굉장히 깁니다. 조조조 다 외웠어요. 다 외우고 외우다 보니까 가사 쓰는 방법을 알게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조선왕조 해보력을 못 썼지만 제 친필로 이래 썼고 이거 근역 대강록 이거 천지 두 분을 두께가 좀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사체로 썼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쓰는 건 사사조로 많이 쓰는데 이거는 삼사조로 많이 그렇게 했어요. 전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이래 70이 넘고 보기에는 아이고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무식에 퐁당 빠져가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큰딸을 대학교 이어놓고는 제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국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 그래가지고 우리 역사를 좀 알아야지 이 좋은 금수가냐는 강산에 살면서 역사를 이렇게 몰라가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 역사를 제가 알기 위해서 역사책을 체계적으로 보면서 3, 4조로 기록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 한강연에서 전남조 해보록을 내고 그리고 70에 요 근역대강록이라고 이 동국대강록이라고 하려하다가 동국하니까 어쩐지 일본이 자꾸 생각이더라고. 그러니까 막 근역대강록 무궁화근자 얘가 근역대강록을 해가지고 천지로 해가지고 한지를 했지만 그런 올게 안 되는데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배운 건 없고 그런데 우리 역사를 그래 가사책을 읽었다는 거 그거고 또 가사를 제가 한 6년만 해도 지금은 그 말 못해 한 3시간 배웠어요. 혼자서. 근데 집에서 이래 여자가 되다 보니 뭐 어디 뭐를 뭐 할 줄 아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갖고 집에서 그냥 이래 친구들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고 청소 이래 다 해놓고는 찐방에 앉아가지고 가사 하나 외우고 나면 엄마 신랑하고 싸웠던 느낌도 하나도 없고 시어머니한테 그 우지름 들은 느낌도 하나도 없고요. 이 마음 해소가 되고 그리고 이 3, 4조, 4, 4조를 이래 외우다 보면 심장 호흡의 호흡이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외우는 걸 좀 하는데 지금은 요 중년에 학문을 좀 하면서 책장은 사설을 다 넘겼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면서 먼저 읽는 속에 있는 거 잊어버리는 연습을 자꾸 했다니까. 잊어버리는 연습을 해가지고 그 많은 글을 외우던 걸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몇 곡을 외우는데 그 중에 도삼절곡이라 하는 거는 그 회계 선생님 작곡하고 나서 회계 1등제에다가 이 도산에 오셔가지고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글을 짓는 게 삼교곡이거든요. 그거 제가 감성이 좀 나쁜 일을 좀 해볼게. 태백산 날인용이 영지산 높아서라 항지로 솟은 물이 낙천이 맑아도다 도승전 옛집 터에 대현이 나셨도다 오라 우리 선생 이곳에 장수하사 당년에 장수소요 희생에 조도쳐라 연말 후하기 이르래 생장하야 문장은 미쳐도 당사는 미쳐리라 주서를 송독하여 복공을 상상하니 백리 연날을 지정한지 오래는 임자는 충상을 성당의 분전으로 예단의 명을 받아 묘하에 지대하고 다사를 함께 모아 별과를 보이시니 돌아서느니야 가지로 만극하라 서등을 옆에 끼고 담고 뒤를 따라 진동문 들어가서 향대에 참전하고 십사단 다시 나와 시정을 마친 후에 용문성사 급히 밟아 암석견 들어가서 문전의 살평상은 창석이 하고 기중에 청년한 대기 반반하다 경례를 듣잡는 듯 통우를 배우는 듯 심심이 수견하나 비리 절로 난다
산 옥색은 면면이 그려있고 벽도 홍행은 곳곳에 자랐는데 영문달들이야 안이사 같은 많은 우리 부모님들에서 할 순간 동대를 가본 후에 서대에 올라간다. 상하를 살펴보니 이분조차 천년대라. 공간에 저소래기는 너희 나났으며 강릉에 저고기 하면은 너희 비노느냐 우리 성상수로 하다 찬하신가련가 상상의 달이 뜨니 야색이 더욱 좋다. 산 위에 맥인대를 달 위에 풀어놓고 사공은 물을 주고 동자는 술을 부어 저경에 마신 술이 삼경이 같이 죽는 것도 하고 풍금은 서서로다. 이제야 벌써 앉아 용을 비껴안고 연연한 예복조를 줄줄이 골라내어 청량산 유목을 부사로 하다하니 이리 좋은 환경을 도와뵙고 이할 성자 춘풍 후 어떻던 고추를 한수 빛이 높다. 백구를 다시 불러 정령이 하나하카대 부추나 공절에 또 한번 놓았더니 연강이 덧없었고 동물이 시기하여 연기 얻은 병이 그년이 10년이라 공상에 홀로 누워 왕사를 생각하니 청춘에 못하노라. 뱃수에 연하니라 이 뜻으로 가사지어 시시로 분명하니 백년강강지혜를 필변 중에 붙이노라. 제가 이 조상별곡을 부탁한 이유는 자, 이 선생님이 외우실 수 있는 가사 중에서 가장 짧은 가사이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이라도 외우세요. 제가 오늘 중에 제일 짧은 가사예요.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진은요, 지난 7월 달에 세계 아니 매방 가사. 내방가사 국제학술대회 할 때 우리가 가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